자, 이제 과세 표준에서 마지막 주제가 취득세는, 그죠? 면세점 제도가 있다겠죠? 면세점 제도. 뭐예요? 과세 표준이 작으면, 그죠? 부과 않겠다. 그죠? 취득가액이 과표준이니까 취득가액 얼마? 50만원 이하면 부과하지 않겠다는 이야기. 알고 있죠? 다만 연부취득은요, 뭘로 따져야겠어요? 자,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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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만원. 50만원 할부로 끌어서, 그죠? 연부취득하게 되면, 연부취득은 과표가 뭐예요? 연부금액이죠. 그러면 과세 안 되겠네. 이하니까. 그죠? 그럼 안 되겠죠? 그래서 연부취득은 뭘로 과표를, 면세점을 따져요? 연부금 총액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러니까 50만원 5년 할부면 얼마야? 250만원 가지고 판단하니까 과세가 되겠죠. 이 말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당연상이 되겠고.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50만원치 취득하면 과세 안 한다고 하니까 이번에는 50만원씩 쪼개서 사는 겁니다. 자, 토지를 사는데요. 50만원치 사요. 그리고 또 인근에 있는 토지를 또 50만원치 사는 겁니다. 또 인근의 토지를 50만원 사는 거야. 그러면 50만원 이하 취득했으니까 과세하지 않겠다. 안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인접한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하면 하나로 봐요. 한 건으로 봐. 그래서 한 건으로 보기 때문에 얼마이고? 100만원이니까 100만원. 합쳐서 본다고. 그래서 100만원이니까 과세가 된다. 이 말이죠. 이야기. 다만 몇 년이네요? 1년 이내에 인접한 것을 취득할 때라거든요. 그죠? 방법이 있긴 있죠.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50만원씩 샀잖아요? 왜 그래요? 왜 이럽니까, 이거? 왜 커졌어요? 영역 선택이 눌러져 있는 건 아니에요? 오, 훌륭하네. 됐어요? 네, 됐습니다. 자. 그래서 50만원어치 사고요. 또 인근에 가서 50만원 샀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1년 이내에 사면 이걸 합친다 그랬죠. 한 건에 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뭐예요? 1년이 지나서 팔면 되겠죠. 1년 지나가지고. 예? 1년 초과해서 사면 오케이죠. 이건 봐주겠다는, 그걸 해라는 거지. 그건 말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1억 정도 토지를, 1억짜리 토지를요, 1년 지나서 50만원씩 사면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20년. 20년이면 할만하지. 200년 걸리지, 200년. 예? 50만원. 50만원 하면 200년 걸린다. 그러니까, 할 테면 해봐라 시기예요. 이게 가시표준입니다. 가시표준은, 뭘 하나 아시라고요? 얘도 뭐야, 지금? 자, 일단 세 가지. 사실상 취득가격, 또, 시가 인정에, 시가 표준에 세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이 취득의 종류에 따라서, 그죠? 네? 달리 적용된다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각각 유상일 때, 무상일 때, 원시취득일 때 구분됐잖아요?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취득가액 관련한 범위 있잖아요. 포함된 것, 제외된 거 있었죠? 중에서 이제 세 가지 뭐예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하고, 연부이자, 할부이자, 연체료, 또 중개보수, 중개사 수수료, 얘는 법인은 포함되는데, 법인이 아니자 개인은 제외된다. 이 정도 좀 알면서, 그죠? 정리하면 돼요. 역시 과세 대상에 따라 다르다 아시면서. 세율. 취득세 세율은요, 이거, 역시 공부하려면
취득세하고 등록세의 통합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가요, 통합됐어요. 일부가. 취득세하고 종전 등록세 일부가 합쳐져가지고 현행 취득세가, 그죠? 등장합니다. 그 배경을 알아야 세율 구조를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설명을 할 텐데요. 봐보세요.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2011년 전 이야기예요. 2010년 12월 31일까지는요. 구취득세와 구등록세, 구면허세라는 세가 있어서 각각 있었습니다. 그리고 취득세는요. 부동산을 취득하면 2%였어요. 단일세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취득의 종류를 따지지 않았어요. 유상이다, 무상이다, 상속 중에 안 따지고 다 뭐예요? 2%였어요. 단일세율이었어요. 옛날에는 취득세가. 그리고 등록세는요. 자, 이 소유권을 취득한 등기, 소유권 등기는 알파. 이건 알파란 말은 다양했다는 걸 말. 다양하다. 이건요. 소유권 등기 원인에 따라서 이게 최초 소유권 등기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인지 이전 등기인지, 이전도 뭐예요? 유상인지, 무상인지, 상속인지 증여에 따라서 달랐습니다. 다양했단 말 아시겠죠? 네. 자, 이때 봐보세요. 그 다음에 소유권 외 등기가 있는데요. 뭐 이거 전세권이라든가 등등 있겠죠. 자, 이때 옛날에는 그래서 어떻게 가셨냐면 부동산을 취득하고, 알았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잖아요.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무슨 세가 나왔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해요? 취득세가 2% 나오고, 알았어요? 등록세는 그 등기 원인에 따라서, 소유권 등기 원인에 따라서 다양했다가 돼요. 각각 나왔어요. 이게 합쳐집니다. 취득에 관한 취득세 이하고 부동산 소유권 등기 있죠? 이게 합쳐져가지고 뭐예요? 현행 취득세가, 그죠?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부동산을 취득하고 소유권 등기를 했어요. 무슨 세 나와요? 취득세만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취득세가 종전 취득세 2%하고 종전 등록세 뭐예요? 다양한 알파 세율이 합쳐진 세율로 정해져 있어요. 그죠? 아시겠죠, 이거? 그리고 우리는 2%를 앞으로 부를 2% 있죠? 2%를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불러요. 뭐라 한다고요? 중과 기준세율이라고 말했어요, 이걸. 법상 용어입니다. 종전 구취득세 세율 2%를 부를 때 중과 기준세율이라는 말을 쓴다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마무리 할게요. 이제 취득세, 등록세에서, 옛날 등록세에서 뭐예요? 부동산 소유권 등기가 취득세로 통합이 돼버린 거고, 이제 소유권 외 등기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뭐 전세권이지 등등등, 저당권 등등등. 자, 그리고 구면허세가 있었거든요. 이게 합쳐집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등록세와 면허세가 합쳐졌기 때문에 등록 면허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록 면허세는 두 가지예요. 등록에 관한 등록 면허세가 있고 면허에 관한 등록 면허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요. 면허에 관한 등록 면허세 우리가 공부할 대상이 아니고요. 등록에 관한 등록 면허세만 공부를 합니다. 소유권 외 등기, 저당권이니 뭐 전세권이니 이런 것들. 예. 그럼 이제 세율은 다시 세 가지로 굴려요. 세 가지로. 자, 취득세 세율이 세 가지랍니다. 세 가지. 일단 표준세율. 이 표준세율이 방금 전에 뭐야? 2% 구취득세 세율하고요. 알파 세율로 합으로 돼 있어요. 이게 표준세율이에요. 2% 플러스 알파 세율 하죠? 구취득세 세율과 구등록세 세율이 합쳐진 세율로 표준세율이 정해지고요. 이 표준세율은 알듯이 가감할 수 있다고 그랬죠. 구체적으로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장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가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중과세율. 중과세율은요, 이 몇 배로 표시된 세율이에요. 몇 배. 2배, 4배, 몇 배로 표시된 세율을 중과세율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특례세율이 있는데, 자, 먼저 이거 볼게요. 중과세율은요, 자, 얘는, 통합되기 전부터도 있었어요.
근데 봐보세요, 이제. 이를테면, 취득세를요, 사치성 재산을 취득하잖아요? 자, 사치성 재산은 뭐냐면요, 골프장에 오선 주시를 떠올리면 돼요. 골프 치는 오선 주시가 있어요. 골프장에서. 골프장이 일단 사치성이에요. 골프장. 그 다음에 오선 주니까 고급, 따라 붙이면 돼요. 고급 오락장. 뭐, 라이트클 같은 거야. 고급 오락장. 선자는 뭐 같아요? 고급 선박. 고급 선박. 주는 뭐야? 고급 주택. 고급 주점은 고급 오락장에 속합니다. 고급 주택. 이 중에 이제 고급 주택은 주택이냐 좀 우리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 골프장 오선주식 같은 경우는요, 이걸 취득하면, 종전에는요, 취득세를 5배 준 거예요, 5배. 알겠어요? 근데 지금 이 표준세율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 옛날에 그냥 2%에 5배 하면 됐는데, 이거 10%죠? 근데 지금은 뭐야? 표준세율이 어떻게 바뀌어버렸어요? 2%에다가 알파세 합쳐져 있죠? 이걸 기초로 이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려면 복잡하게 나와야 할 텐데, 잡아요? 어떻게 되냐면, 표준세율에다가 기초해가지고요. 자, 사치성입니다. 사치성 재산은 취득하게 되면 표준세율에다가, 자, 이 표준세율 하면 지금 몇 프로가 들어가 있어요? 2%가 지금 잡혀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요, 더하기 하면, 자, 중과기준세율이 뭐라고 그러죠, 앞서? 2%라고 했죠? 네? 이게 2% 플러스 알파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중과기준세율이라고 되어 있죠? 법 조문이. 여기에 몇 배를 해야겠어요, 여러분? 그래야지 5배가 되겠습니까? 10%가 되겠어요, 이 말이지. 옛날에 사치성 재산, 골프장에 오선주수를 취득하면 뭐라고요? 몇 프로? 2%에 5배, 몇 프로? 10%가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종전처럼 똑같이 세금을 부과해야 하잖아요. 다만 이제 이 표준세율이 2%에다가 알파세율로, 그죠? 바뀌었단 말이지. 이 표준세율을 받고 여기다가 조정을 통해서 10%가 나오도록 해야 한다는 거지. 그러면 몇 배가 돼야겠냐고. 알파를 모두 해야지. 에? 알파를 모두 어떡하지? 알파는 필요 없지. 알파는 중과세, 알파는 옛날 구등록세 세율이니까 상관이 없고. 알파는 그냥 알파 세율이지. 취득세만 생각하라니까. 종전 취득세가 2%에 5배, 10%였다니까. 알파는 보지 마라. 알파는 취득세, 등록세는 중과세 안 해요. 사치성이라 하더라도. 에? 그럼 봐봐. 지금 몇 프로야? 표준세율이 몇 프로 있어요? 2% 있잖아요. 그럼 몇 프로가 돼야 해, 지금? 8%가 돼야지. 그럼 이 중과세율이 2%라니까 몇 배가 돼? 이게 8%가 되려면 몇 배가 돼야 하냐고. 4배가 돼야지. 그래요?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복잡하죠? 별것도 아닌데.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돼 있어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자, 다시 한번 설명할 텐데, 자, 봐봐요. 옛날에는, 자, 취득세, 사채성 재산을 취득하면 몇 배? 2%에 5배. 그래서 10%를 부과했다고. 단일이었기 때문에 바로 10%였어요. 2%에 5배. 근데 지금, 자, 중과세를 지금 정할 텐데, 지금 표준세율에 5배면 안 되잖아요. 왜? 이 표준세율은 뭐가? 알파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 5배면 안 돼. 그러면 이 알파 세율에 5배가 붙어지니까, 빼고, 따로 더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2%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배? 2%에 몇 배? 4배를 하면 이게 8%고 10%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규정했다고. 알겠죠? 어렵죠? 한 번 더 해볼까? 이번에는요. 지금 이게 중과세율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중과세율 그래. 사치성 재산 취득할 때 중과세율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게 10%는 얘기잖아요. 네. 만약에 봐봐. 과밀옥지권역에서 취득하잖아요. 과밀옥지권역은 수도권이에요. 서울 전체고 경기도하고 인천 중에 일부를 제외한 수도권을 과밀옥지권이라고 그래요. 가뜩이나 이 복잡한 과밀옥지권역에서 취득을 하잖아요. 그럼 옛날에는요. 취득세가 2%의 3배였어요. 몇 프로였다는 거야? 6배.
6%라는 거지. 자, 근데, 자, 규정해봐요. 만약에 이게 사지성이 아니라 과밀옵제권익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규정을 해야겠어요? 자, 표준세율 일단 받고 시작합니다. 플러스 중과 기준세율의 몇 배를 해야 할까요? 옛날 기준만 지금 기준만.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6%가 나오도록 법을 만들어야 한다니까요. 몇 배 해야겠어요? 그럼 지금 2배 하면 되죠. 2배 하면 그래요. 2배 하면 되겠죠. 네. 아니 5배일 때는 4배 하면 되고, 왜냐면 1배, 아니 4배, 5배잖아요. 2배, 3배잖아요. 여기가 2%가 있으니까. 네. 여기 이게 2%란 말이에요, 이게. 2%에 2배, 3배잖아요. 이 구조라고 이거죠. 아시겠죠? 아무튼 지금은 이게 통합되다 보니까 이 중과세율 규정 자체가 진짜 지저분하게 돼 있어, 이거. 이해 못하면 깝깝하죠, 이거. 이건 좀 통합된 배경을 이해할 규정이에요. 아무튼 중과세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참고로 중과세율은요, 우리 시험에서 10년 넘게 안 나왔어요. 이런 배경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지저분해져보다니까. 아무튼 감안해서 전 부담 줄이면 그냥 그러려니 하시면 돼요. 네? 그러려니 하시면 되고, 다만 이제 고급 주택 정도는 주택이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 중요하잖아요.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이 중요해요. 일상과 밀접하니까. 그래서 고급 주택 정도는 범위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특례세율은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표준세율은 당연히 알아야 하고요. 이 특례세율을 알아야 해요. 알겠죠? 이건? 특례세율은 뭐냐면 이것도 통합 과정에서 나온 거예요. 뭐냐면, 자, 지금 이 표준세율은 뭐가 무엇이 합쳐진 거라고요? 2% 플러스 뭐예요? 알파세율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취득도 하면서 동시에 뭐예요? 등기도 한 경우를 그저 전제로 한 세율이죠. 취득하고 등기했을 때 세율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케이스에 따라서요, 취득이 아니에요. 이거 등기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세율을, 이 표준세율을 적용하면 안 되겠죠. 이 표준세율은 뭐니까? 취득과 등기 동시에 있다고 보고 정해진 세율이잖아. 2% 알파 세율이. 이 경우는 뭐만 적용돼야겠어요? 등기, 즉 얼마야? 알파 세율만 적용돼야겠지. 그 알파 세율만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법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표준세율은 알파 세율이 포함된 거죠. 네. 네? 표준세율은. 네. 여기서 뭘 빼야겠어요? 2%. 2%를 빼야겠죠? 네. 잘했어요. 2%를 뭐라고 부른다겠어요? 표준세율. 2%를 뭐라고 부른다겠어? 2%를 뭐, 취득세. 무슨 취득세야? 2%를 뭐라고 부른다겠어요? 중과 기준세율이 한다겠잖아요. 그죠? 표준세율에서 2%를 빼라는 이야기를 법은 뭐라고 했다고요? 중과 기준세율을 뺀다라고 되어 있어요. 표준세율에서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니까. 이게 알파세율이죠? 네. 이 표준세율이 뭐예요? 2 플러스 알파인데 여기서 뭘 뺐어요? 2%를 빼니까 뭐만 남았어? 알파만 남았잖아요. 법 조문은 어떻게 했다고요? 표준세율에서 뭘? 중과 기준세율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봐봐요. 케이스가 하나 더 나와요. 취득인데요. 취득이에요. 근데 등기를 하지 않는 케이스예요. 그럼 어떻게 돼야겠어요? 뭐만 나와요? 뭐만? 2%만 나오면 되겠죠?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2%만 나온다를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법 조문은 2%를 안 돼 있다니까? 2%를 뭐라고 한다고 그랬냐고. 방금 계속 하는데. 2% 뭐라고 한다고요? 그래, 중과기준세율 한다니까. 네? 뭐라고요? 중과기준세율.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이 케이스잖아, 이 케이스 그 대표가 뭐냐면, 우리는 이걸 형식적 취득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얘는 형식적 취득이 아니야.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취득세 부분은
그죠? 과세하지 않고, 뭐에 대해서만, 등기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하겠다가 있고. 이건 이제 구체로 내용을 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있죠? 이거. 예. 중과 기인세율 적는 거 있죠? 이거 뭐냐면, 간주 취득 등이 돼요. 간주 취득이 뭐예요? 취득이긴 하죠. 근데 무엇이 아니야? 소유권 변동이 없죠. 등기할 것이 아니거든요. 이해돼요? 지목 변경, 차량 등 종류 변경, 다 뭐예요? 그건 취득세 내야 하잖아요. 취득이니까. 근데 뭐예요? 등기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취득만 해당되죠. 간주 취득과 등, 큰 타이틀인데요. 항목들을 알아야 합니다. 얘네들 알아야. 그러면 이제, 다시 뭐로 가요? 표준세율부터 가봅니다. 이건 표준세율을 암기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표준세율. 자, 물론 우리가 암기해야 할 이 표준세율은 부동산 등기예요. 아셨죠? 부동산 취득이에요. 부동산. 차량, 선박 다 있는데, 걔는 우리가 알 바 없는 거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만 배우는 겁니다. 이 세율은 뭐가 무엇이 합쳐진 거라고요? 종전 2%에 뭐예요? 알파 세율이 합쳐진 거라는 거 아시죠? 네? 2%. 2%의 알파 세율이 합쳐진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네. 자, 일단, 유상은 돈 주고 산 거죠? 네? 샀기 때문에 몇 프로? 4%고요. 농지는 몇 프로예요? 3%예요? 삼농사 지었다겠죠? 네? 삼농사 지어서 3%예요. 그 다음에 주택을 취득하면 1에서 3%예요. 특이한. 놔두세요. 체크. 또 주택이니까 중요하겠죠. 이 세율은. 그 다음에 무상입니다. 상속은 이빨입니다. 이빨이야. 이빨. 그 다음에 농지를 상속받으면 뭐예요? 2.3이에요. 2.3 봐줘야 합니다. 농지니까. 그 다음에 증여를 받으면 얼마예요? 3.5예요. 증여 사모하죠? 증여를? 증여받기 사모해요? 3.5. 자, 비영리 사업자는요, 주로 증여받아, 기부받아서 운영이 되죠. 그래서 좀 봐줍니다. 어째요? 2.8이에요. 3.5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비교. 그 다음에 원시취득은 뭐야? 없던 걸 만든 거죠. 봐줘야겠죠? 2.8이에요. 예. 그 다음에 공유물 등 분할입니다. 이거 뭐야? 내 건 내가 찾아오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2.3입니다. 공유물 등이니까요. 공유물 등, 여러분 민법 배우면 공유, 또 뭐 같이 배워요? 합유, 총유 배우죠. 이것들을 말합니다. 공유물 등 분할은 공유물, 총유물, 합유물을 말합니다. 구분해서 암기하시고요. 일단 유상은 돈 주고 사면 4%. 알았어요? 삼농사 지었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여러분이 좀 같이 외우시냐면 이걸 외우세요. 상속인하고, 알았어요? 비영리 사업자하고 이 원시인을 같이 외우세요. 다 2.8이에요. 이 세 가지가 2.8이거든요. 상속인과 원시인과 비영리 사업자가 2.8로 이빨로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면 개인 주택은 어떻게 된가 볼까요? 개인 주택은 자 1억 6억 이하하고 6억 초과 9억 이하 9억 초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6억이 있고요. 9억이 있어요. 이때까지가 값 1억 1%고요. 이게 2%고 이게 3%. 자, 옛날에는요. 6억까지는 1%였고요. 자, 초과한 누진세율로 되어 있었어요. 6억에서 9억까지는 2%였고 9억 초과가 3%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과한 누진세율이었어요. 주택은.
자, 그러다가요, 어떻게 바뀌냐면, 자, 6억하고 9억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막 불만을 했어요. 예? 차이가 지금 얼마예요? 3억인데, 3억 차이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니까 막 불만을 냈다고. 예, 그래서 법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이걸 이렇게 연결시켜버립니다.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과표가 크면, 거기 비례해서 뭐라고요? 그 다음 단계에 높은 세율을 적용케 하는 거. 이 식으로 함수식을 써가지고, 이걸 표시한 게 이거예요, 이게. 이렇게 고쳐버립니다, 이렇게. 과표가 크면 클수록 어쩐다고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3%까지 그 순차적으로 올라가겠죠, 세율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나 검증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에 딱 절반이면 얼마겠어요? 7.5. 7.5억이죠. 7.5억이면 몇 프로겠어요? 절반이니까 2%가 되겠죠. 한번 검증해 볼게요. 7.5억을 보여봐요. 2 곱하면 얼마야? 15억이죠, 15억. 15억이죠? 나누기 3억 하면 5죠. 5? 5에서 3 빼니까 2죠. 그래서 2%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1에서 3%. 6억 이하는 1%, 6억 초과 9억 이하는 함수식으로, 그 다음에 6억 초과가 3%. 주택이니까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뭐 여기까지는 어렵다면 1%하고 3% 정도는 구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 특례가 하나 있어요. 주택의 유상취득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건데요.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땅을 삽니다. 땅을 사요. 토지를 유상 취득합니다. 몇 프로입니까? 토지를 돈 주고 샀어요. 몇 프로예요, 세율이? 4%죠? 됐어요? 자, 이 토지에다가 주택을 짓습니다. 2번. 주택을 신축했어요. 몇 %인가요? 1에서 3%. 그것은 유상취득일 때 1에서 3%예요. 매매일 때. 내가 짓을 때. 여러분, 신축했으니까 뭐예요? 원시취득이잖아요. 원시는 어때요? 원시는 몇 프로예요? 2.8%예요. 삶과 죽음 같다 그랬죠? 원시는 새로 태어난 거예요. 없던 걸. 새로 태어난 거고, 상속은 죽은 거라고 했잖아요. 같아요. 2.8이에요. 2.8억이 아니라 2.8%. 됐어요? 자, 이번에는 반대로 설명합니다. 자, 일단 남의 땅에다가, 알았어요? 땅 사고 집 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땅에다가 집을 먼저 지어요. 신축을 했어요. 몇 프로입니까? 주택을 지었어요. 몇 프로예요? 2.8이지. 2.8. 어렵게 생각하지 마셔. 2.8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주택 땅 있죠? 이 부수 토지를요, 역시 돈 주고 유상으로 취득했어요. 몇 프로입니까? 4%예요? 아니지. 주택의 부속 토지잖아요. 주택의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거잖아요. 뭐요? 1에서 3%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잘 봐봐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얘하고 형평에 맞지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알았어요? 건물을 신청한 다음에 그 주택 부속 토지를 이후에 취득한 이 경우에는 1에서 3% 세율을 적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몇 프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4% 적용해서
얘하고 똑같이 맞춰주겠다. 아시겠죠? 네? 읽어봅시다. 이게 시험은 이 그림으로 안 나와요. 이게 법 조문이거든요. 이 조문을 읽으면서 아, 이 말이구나 알아들어야 합니다. 자, 신축, 중축 포함해가지고 이 이후에 후에 그 뭐요? 그 해당 토지의 부속 토지를 취득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뭐예요? 주택 유상 취득에 대한 표준세율 뭐예요? 이래서 3%를 말하죠. 이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됐어요? 몇 프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4% 적용한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택이니까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으로 그죠? 기억해 주세요. 자, 이번엔 중과세율이에요. 자, 방금 전에 봐봐요. 자, 사치성 재산은 어떻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표준세율이 2% 플러스 알파세율이기 때문에 종전 취득세 5배가 과세가 돼야 하니까 뭐예요? 중과세율 2%에 얼마? 4배를 고백하죠. 더했다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과밀억제권역은 뭐라고요? 표준세율에다가 종전에 뭐예요? 종전에 3배. 따라서 뭐예요? 중과기준세율 몇 배를? 2배를 더해서 그죠? 중과세율을 정합니다. 자, 이번에 대도시 이거 봐요. 이것도 어려워요. 대도시 중과세율은 뭐냐면 일단은 우리는 그냥 과밀억제권역과 대도시는 같다고 보면 되는 차이가 있죠. 과밀억제권역 중에서도요. 대도시는 인구가 50만 이상인 지역을 대도시라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 대도시에서 취득하게 되면요. 어떤 게 있었냐면 종전에는 등록세가 3배였어요. 등록세가. 네? 과밀억제권역은 취득세가 3배였고 대도시는 등록세가 3배였거든요. 자, 그런데 잘 봐보세요. 등록세 이 알파 세율이 3배가 돼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게 돼야 하는데 그래서 법을 규정을 하는데 지금요. 표준세율이 2%에다가 알파 세율이 합쳐진 거죠. 그죠? 일단 어떻게 했냐면요. 이걸 싸잡아가지고 3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뭐가 과대된 거야? 그 등록세 알파의 3배는 다 됐잖아요. 뭐까지 3배가 돼버린 거라고? 2%도 3배가 돼버린 거죠. 그 취득세까지 다시. 대도시는 본래 뭐가요? 그 등록세가 3배였다고. 그래서 그 등록세 3배가 되도록 중과세율을 규정하려고 했더니 어떻게 해봐요? 일단 이 표준세율에다가 일단 3배를 때렸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그 등록세 알파세율이 3배는 잘 됐어요. 근데 뭐까지 3배가 됐다고? 그 등록세까지 3배가 돼버린 거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 등록세 3배가 아니라 그 취득세는 뭐야? 3배가 아니라 뭐야? 2%만 적용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빼줘야 해요? 2배를 빼줘야 하는 거야. 빼주고 있죠. 이거. 어렵죠? 어렵죠? 다시 한 번만 더 설명해 줄게요. 뭐예요? 대도시 중과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옛날에 뭐? 등록세를 3배. 네? 근데 지금 통합이 돼가지고 일단 이 표준세를 가지고 이 중과세를 이렇게 맞추려고 하는데 자, 일단 이렇게 방법을 썼단 말이에요. 어거지로 지금. 자, 이번에는 봐봐요. 그 등록세가 3배가 돼야 하니까 일단은 어쩌요? 이 표준세를 받아서 일단 3배를 때린 거라고. 그러면 그 등록세 3배는 됐죠, 일단. 근데 뭐까지 3배가 됐다고요? 그 취득세까지 3배가 됐잖아. 그럼 그 취득세는 3배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 2배를 빼줘야겠죠. 그 2배를 빼줬다고. 마이너스. 예? 이렇게 복잡해요. 예. 나머지는 일단 얘네들은 그냥 그러니 하시면 되고 우리는 뭐 알아야 하냐면 주택이니까 이걸 아세요. 이거. 다주택자. 중과세는 알아요. 이건 네. 주택이니까 압니다. 얘는요. 봐봐요. 표준세율에다가 또 뭐예요? 똑같은 구조는 중과기준세율에 2배짜리가 있고 4배짜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종전 5배, 3배가 되겠죠. 2배짜리, 4배짜리. 자, 어떻게 되는가 봅시다. 다주택자
중과세입니다. 다 주택 다 중과세. 이것 때문에 중과세가 더 많다는 얘기죠, 지금. 이것 때문에. 예? 여기 봐요. 예. 자, 개인은 유상취득 했을 때 개인 하기 전에요. 법인은 무조건 중과세예요. 법인이 주택은요, 법인이 주택 살진 않으니까 법인이 주택을 가질 일이 없다고 그래서 무조건 중과세예요. 중과세가 몇 배예요? 4배, 4배. 그러니까 표준세율의 중과세율의 4배니까 세율이 얼마예요? 그쪽으로 보이죠? 몇 배예요? 24%. 12%예요, 12%. 12%? 6인데? 응? 6에 4배는 24%인데? 4%에다가 2%의 4배라니까요? 그러니까 몇 배? 10% 맞네. 12%요? 칼로리 해야 되는데, 헷갈리긴 하네. 응? 칼로리 해야 되는데, 원래는. 뭐가? 원래 이거? 예, 칼로리 해야지. 12%. 이렇게? 예. 모르시구나. 가로 안 해도 곱하기 나누기를 먼저 해야 해요. 그렇지, 맞네. 예? 더하기를 먼저 하잖아요. 곱하기를 먼저 한 다음에 더하기를 하는 거예요. 가로 안 묶어도 되는 거예요. 자, 봐봐요. 일단 법인은 얄짜 없어요. 무조건 중과세율이고 12%입니다. 법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표준세율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4배를 표현할 때 그러고 100분의 400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하반세율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 조문은 식으로 표현했지만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하반세율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주택수를 따지는데요. 조정대상지역하고 조정대상지역 밖을 따집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일단 수도권, 서울 전체하고 경기도 일부입니다. 지금 1세대 1주택, 그러니까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부터 중과세가 되고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면 3주택부터 중과세가 돼요. 그래서 2개, 3개면 2배 중과세가 돼가지고 8%가 적용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개 이상이면, 조정지역은 3개 이상일 때, 그 다음에 조정지역 밖은 4개 이상일 때 4배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12%가 적용이 됩니다. 이걸 적용받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무상으로 취득하더라도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시가 표준액이 3억 이상인 경우는 역시 12%가 중과세 됩니다. 12%. 주의할 것은요, 무상이니까 이 표준세율이 3.5가 아니라 얘도 뭐예요? 4%를 적용하면서 중과세 적용합니다. 이건 이제 주택이니까 이거 좀 기억해 주세요. 조정 지역 대상이라. 네? 조정 지역 대상이라 하는 게. 네. 조정 대상 투기 지역이에요. 집가 급등 지역이야, 하면 들어. 지난번에 정부 작년에 발표 확대했죠. 옛날에는 서울에서 조정지역, 투기 지역이야, 아무튼 집가 급등 지역. 그러니까 옛날에는요, 강남 3구하고 용산구만이 조정 대상 지역이었어요. 네? 4개 구만, 서울에서. 그리고 이제 확대가 돼가지고 서울 전체하고 경기도 12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가 됩니다. 확대가 됩니다. 시험은 그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냥. 지방은 해당은 없어요. 자, 그 다음은 그러니까 이제 주택수 계상이 필요하죠. 네. 주택수에 따라 다르니까. 그래서 주택수 계상할 때요. 자, 다음은 주택수 계상할 때 이걸 포함시키라는 건데요. 자, 신탁주택은 누구 거예요, 이거? 위탁자 거죠. 그러니까 위탁자의 주택으로 포함시켜서 계상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본래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입주권, 분양권 주택이 아니잖아요. 근데 얘는 그 소유자, 입주권, 분양권 소유자의 주택수에 가산해요. 주택수 포함시켜서 계상합니다. 그 다음에 오피스텔은 본래 뭐예요? 업무용이니까 주택이 아닙니다. 근데 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과세된다는 이야기는 이게 주거용으로 사용한 거예요. 상시 주거용으로. 그러면 주택으로 과세가 되면 그 오피스텔 소유자의 주택수에 포함시켜서 계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군다 그래서 모든 주택을 다 중과세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다무 경우는 중과세에서 제시켜줍니다. 다 몰라도 일단요, 저가 주택 하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8번 상속주택 하나 기억하세요? 나머지는 만 읽어보세요. 노인 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가정어린이집, 임대주택, 차원 임대주택, 공공매입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이거 봐줄만 하잖아요. 봐줍니다. 뭣도 봐줘요? 저가주택도 봐줘요. 주택수 계산할 때. 수도권은 1억 이하고요. 지방은 구민은 2억 이하가 되겠네요. 참고로 둘 다 종전에는요. 둘 다 1억 이하였는데 작년 4월쯤에 지방은요.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됐잖아요. 침체됐기 때문에 이 기준금액을 2억 이하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 정도만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상속은 부득이하게 받는 거니까 빼줍니다. 이때는 주택만 빼주지 않고 상속받은 것은 입주권과 분양권, 오피스텔 다 제외시켜줍니다. 그리고 상속은 계속 봐주지 않고 몇 년간? 5년간 봐줘요. 5년간. 되게 상속하면 5년 떠올리면 5년간 봐준다 정도 떠올리시면 돼요. 자, 특례세율은 뭐라? 특례세율. 특례세율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특례세율. 특례세율은 뭐라고 그랬어요? 앞서 본래 취득이면서 뭐라고요? 등기까지 한 경우를 전제로 표준세율을 정했다 그랬어요? 네? 2% 취득세율과 알파세율이 이게 표준세율인데요. 얘는 취득하면서 등기했을 때를 전제로 한 세율인데요. 케이스가 뭐라고요? 취득은 아니고 등기만 한 경우. 이건 뭘 빼요? 알파세율만 적용돼야 하니까 취득 표준세에서 뭘 빼요? 2% 중과기세를 빼서 그죠? 세율을 적용한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케이스다? 이게 형식적 취득이다. 이걸 한마디로 설명하면 형식적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뭐예요? 취득이긴 한데 취득세는 내야겠는데 2% 부분 내야겠는데 등기 대상은 아닌 경우예요. 이 경우는 소유권 변동이 없는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2%만 내라는 식인데요. 이게 바로 취득으로 간주 취득 등이 여기 해당됩니다. 간주 취득이에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류를 마저 보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케이스라고요? 어떤 케이스예요?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은? 아니,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세를 뺀 세율은 뭐라고?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 아니 등기. 취득이 아니라고, 뭐? 네, 등기. 등기만 하는 경우라겠어요. 네. 그래서 형식적 취득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요. 형식적 취득. 느낌은 뭐예요? 아, 이건 형식에 불과하구나. 이걸 취득으로 볼 수 없겠구나. 안 봐주겠구나. 안 봐도 되겠구나. 네? 취득이 아니냐. 등기는 해야 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환매 등기를 병행하는 부동산 매매인데요. 그 환매 기간 내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취득한 경우입니다. 자, 환매는 뭐예요? 내가 팔면서 대사기로 하고 파는 겁니다. 환매. 뭐라고요? 내가 부동산을 팔면서 소유권을 넘겨주면서 다시 대사기로 하고 파는 걸 말해요. 환매라고 그래요. 어쩔 때 환매를 한답니까? 뭐 때문에 환매할 것 같아요? 장난도 아니고 담보 목적으로. 네? 담보 목적으로 뭐예요? 내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나중에 돈 갚으면 다시 연시되겠죠? 네? 네, 그런 목적으로 환매를 합니다. 환매는 결국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왔다 갔다 하실 뿐이죠. 그러니까 그건 뭐야? 형식에 불과한 거야. 어차피 내 거 돌아올 거라니까. 따라서 뭐 얘는 취득에 대한 부분은 세금 내지 말고 다만 뭐예요? 등기는 해야 하잖아요.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등기에 대한 부분만 내라 개념이 돼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상속이에요. 상속으로 이런 겁니다. 쉽게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살고 있어, 집에서. 집이 한 채밖에 없었어요. 아버지 명의였어요.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그 아들이 그 아버지 집을 받았어. 이걸 취득으로 봐야 할 것이냐, 이 말이야. 아니죠. 봐주겠다는 겁니다. 에? 이걸.
아버지와 아들이 농사를 열심히 짓고 있었어요. 아버지 명의 농지였어요. 아버지가 사망했어요. 그 농사 짓는 아들이 그 농지를 취득해서 상속으로 취득으로 봐야 할 것이냐? 취득 보지 않겠대요. 봐주겠다. 간면대상이란 말은 농사 짓는 아들을 말합니다. 자격농지를 말해요. 상속남 합병이 같은 짝이에요. 우리 그 납세후 소멸사유에서 사망 합병은 아니라 그랬죠. 소멸사유. 네? 승계가 되니까 법인이 죽은 이야기잖아요. 법인이 죽었어도 승계받기 때문에 취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게 취득으로 보지 않으려면 뭐야? 요건이 필요해요. 일정한 요건이. 그런 것도 나중에 배우고요. 일단 상속 합병은 봐준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공유물 등 분할입니다. 뭐예요? 내 건 내가 찾아오는 거죠? 네? 내 건 찾아온 것이니까 취득을 보지 않은 거예요. 똑같이 분할입니다. 5번 6번 같아요. 뭐예요?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뭐예요? 내 건 내가 찾아오는 거죠. 네? 역시 형식에 불과하고 다만 뭐예요? 등기는 할 테니까 등기 부분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옮긴 거예요. 이전하는 겁니다. 역시 취득을 보지 않고 특례 적용하고 그 다음에 벌채하여 원목으로 생산할 목적의 임목취득인데요. 자, 일단 먼저 뭘 알아야 하냐면 임목을 취득해야 과세를 해요. 임목은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는 나무라고 했잖아요. 자, 벌채된 나무를 취득하면 과세가 안 해요. 그래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네? 죽은 나무, 벌채된 나무를 취득할 때 과세 안 해요. 살아있는 나무를 취득할 때 과세합니다. 근데 지금 목적이 뭐예요? 살아있는 나무를 취득하는데 뭐 하려고? 벌채해가지고 벌채할 목적으로 취득한 거예요. 바로 사가지고 자르려고. 이런 경우라면 벌채된 상태에서 하는 비과세인데 뭐예요? 사자마자 벌채할 생각이라면 봐줘야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봐주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또 하나의 특례입니다. 어떤 케이스가 얘는 그래 취득 네? 취득이긴 한데 취득세 부분은 내야 하는데 무슨 아니라고요? 등기할 것은 아니야.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알았어요? 등기 대상이 아닌 케이스를 떠올리면 됩니다. 등기할 게 아닌 것들입니다. 다만 취득세 부분은 사실상 취득, 간주 취득으로 봐가지고 취득세 부분은 내라. 자, 그래서 간주 취득입니다. 뭐가 떠올라요? 네 가지가 떠올라야죠. 개수가 있고, 지목 변경이 있고, 차량 등 종류 변경이 있고, 과점수가 있죠. 네 가지 간주 취득에 해당이 되고요. 자, 여기서 주의가 뭐예요? 주의가. 개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하나가 뭐예요? 개수가 가액이 증가한 경우가 간주취득이죠. 네? 그래서 얘는 2%가 적용되는 거예요. 간주취득이니까. 근데 개수가 뭐예요? 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뭐예요? 이건 간주취득이 아니죠. 얘는 뭐예요? 원시취득이니까 얘는 표준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몇 %예요? 1.8%죠. 그죠? 원시니까 2.8%예요. 네? 아, 얘는 2%잖아요. 2%. 중과기준세 2%잖아요. 가액이 증가한 간주취득은 2%고 면적이 증가한 원시취득은 2.8%로 그죠? 구별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묘지를 취득하면 2%만 매겨요. 자, 이건 뒤에 등록세하고도 맞물려 있는데 묘지를 취득하면요. 등록세가 비과세예요. 네? 뒤에 등록세 배울 때 나올 겁니다. 묘지 취득은 등록세 비과세. 취득 부분만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임시 건축물을 취득하면 본래 비과세예요. 먼저 임시 건축물은 뭐라고요? 비과세예요. 그런데 임시 건축물이 되려면 그 존속 기간이 1년 이하여야 해요. 1년 이하. 근데 1년을 초과하잖아요. 그러면 과세하겠대요. 임시를 하더라도 뭐 공사 현장
사무실이라든가 뭐 모델하우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1년을 초과하게 되면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다만 등기는 않거든요. 임시니까 등기 대상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 2% 옛날 2% 정도는 내달라. 이게 특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세율까지 끝냈죠. 뒤에 이제 비과세하고 납세 절차는 상대적으로 내용이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가세표준과 세율이 제일 복잡해요, 실은. 가표와 세율 잘 정리해 주시고, 취득세 다시 한번 쭉 훑고 마무리 할게요. 자, 취득세에서 우리 뭐 배웠어요? 과세 대상. 그 다음에 뭐 배웠어요? 취득 시기 배웠죠. 그죠? 그 과세 대상에 따른 취득 시기 구별되는 걸 배웠잖아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과세 표준. 그 다음에 세율까지 배웠거든요. 상당히 많이 배웠어요. 한번 쭉 훑어볼까요? 자, 취득세. 자, 과세 대상, 취득 시기,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세율까지 했어요. 네. 거의 다 한 거죠, 지금. 네. 비과세 절차는 크게 내용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다음 시간에 이거 하고 등록세하고 재산세, 종부세. 네, 아무튼 해보죠. 의미가 너무 많습니다. 알아요? 네. 자, 과세 대상 뭐예요? 15가지 자산, 부동산 포함해서 그죠? 취득인데 모든 취득이에요. 모두는 뭐예요? 원시, 승계, 유상, 무상을 불문한 취득을 말합니다. 이때 A가 뭐예요? 차량과 그 친구들은 뭐예요? 승계 취득에 한해서 원시 취득은 과세 안 해요. 현대 자동차 만들 때 원시 취득하면 세금 부과하면 소비자한테 떠넘기니까 과세 않겠다는 겁니다. 자, 방금 매매 등을 원시와 승계, 유상과 무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알았어요? 이거 구분에 따라서 취급을 달리하기 때문에 시험은 원시, 유상, 승계, 무상 이렇게 안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상속, 증여, 매매, 교환 이렇게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구분해낼 수가 있어야 한다. 자, 그다음에 사실상 취득이 아닌데 간주 취득이 몇 가지예요? 4가지가 있었죠? 뭐예요? 지목 변경, 개수, 차량 등 종류 변경이 가액 증가해야 하고요. 가점주주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그죠? 가점주주는 뭐예요? 그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랬어요. 주식이 아니라. 이때 개수는 뭐예요? 대수선 등인데요. 리모델링, 승강기 등 설치 수선 등인데요. 면적이 증가하면 사실상 취득이고 원시 취득이고요. 가액이 증가한 경우가 간주 취득이다. 주의. 자, 배우자와 직계 조밀성 워낙 가까우니까 뭘로 봐요? 무상 취득으로 보고요. 입증되고 확인되면 다시 유상으로 그죠? 인정해 줍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취득으로 보지 않아요. 3가지 요건 뭐예요? 등기 등록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신고 납부 기한 내 그 계약 해제가 입증된 경우는 그죠?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봐주겠다. 3가지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취득 시기입니다. 유상은 언제요? 계약상 잔금지기를 출발하면서 모르면 사실상에서 출발해가지고 모르면 계약상 모르면 계약일부터 30일, 60일 이내 60일이 경과한 날. 그 다음에 연부취득은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에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예요. 무상, 상속은 상속 개시 사망일이고요. 증여는 계약일이고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예요. 토지 원시 취득, 토지 조성이죠. 공사 공사 준공 인가일이고 그 전에 사용 승낙 허가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면 빠른 날. 건축물 개수는요.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그죠?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그날과 사실상 사용 중 빠른 날.
둘 다 안 받으면 사용 가능한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지목 변경.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 그 전에 일부를 사용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사실상 사용한 날. 자, 이거 쫙 잡아간다 했죠. 점유에 의한 시효 취득가 뭐예요? 이율에 따른 재산 분할은 같이 뭐예요? 둘 다 언제예요? 20년 후 뭐예요? 등기 등록일이 취득식이고 뭐까지 해서는요? 양도소득세 취득식은 언제예요? 20년 전 점유를 개시할 때 당초 배우자 갑이 취득한 때라겠죠. 자, 납세무자, 주체구조부채자, 건물주, 외의자가 이 승강기 등을 가세했을 때 누가요? 그 건물주,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무자고, 간주취득은 그 변경 시점의 소유자고요. 자, 환지계획으로 공급받은 경우인데, 환지는 조합원이고, 채비지나 보류지는 사업시행자. 주택조합용 부동산 중에서 12,000세대 중에서 조합원용 7,000세대는 조합원, 비조합원용은 조합이라고 그랬죠. 신탁재산의 지위를, 그죠? 이탁자의 지위를 이전하면 그 새로운 이탁자가 납세무자. 자, 과시표준입니다. 취득 당시가 약에서 취득가액인데요. 취득할 때 들어간 돈을 말하고요.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으로 가표가 정해집니다. 연부금 줄 때마다 세금을 내라는 이야기죠. 이때 취득가액은 세 가지가 있어요. 사실상 취득가격 있고, 시가 인정액 개정이 있고, 시가 표준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사실상 취득가격은 실제로 들어간 돈인데요. 직접 간접 비용을 포함하고요. 할인받으면 뭐예요? 할인된 금액이라겠어요. 할인액이 아니라고 그랬죠? 할인받은 금액이 할인된 금액. 시가 인정액. 자, 매매 사례가 있거나 감정가액, 공매, 경매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인정해 준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은 법이 정한 가액인데요. 부동산 가격 이야기하면 부동산 가격 공시하는 법률에 따른 공시가격으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등을 말합니다. 이걸 지방세는 시가 표준액이라 한다고 그랬고, 이 가액을 국세는 뭐라고 한다고요? 기준 시가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시가 표준액과 기준 시가. 자, 사실상 취득가의 간접 비용 범위 중에서 1번, 2번, 3번 일단 기억하라겠어요. 뭐예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 할부이자 연체이자 연체료. 그 다음에 중개보수인데요. 법인은 포함되는데요. 법인이 아니자 개인은 제외된다는 거 아시고 나머지도 그죠? 차차로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이 세 가지 사실상 취득가격, 시가 인정의 시가 표준액 중에서 어떻게 정해집니까? 자, 유상 승계 취득, 매매 등을 떠올리면 돼요. 사실상 취득가격이고 모르면 시가 표준액. 부당한 행위 계산 부인이면 뭐예요? 시가 인정액인데 모르면 시가 표준액입니다. 부당한 행위 계산은 뭐냐? 특수관계에 나고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시가 인정보다 현저하게 낮게 취득하게 되면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부인하는 제도입니다. 얼마만큼 커야 합니까? 그 차액이 뭐예요? 3억 이상이거나 5와 시가 인정액의 5% 이상 해당된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면 뭐예요?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부인하고 시가 인정액으로 가겠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시가 인정을 모르면 시가 표준액. 그 다음에 무상취득은요, 상속은 바로 다이렉트로 시가 표준액이고요. 증여는 한때 시가 표준액인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시가 인정액으로 바뀌고요. 금액이 작으면 1억 이하면 선택하도록 되어 있고, 역시 시가 인정액 모르면 시가 표준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반대는? 원시취득 부동산 공사비 되겠죠? 사실상 취득가액 공사비입니다. 모르면 개인 법인이 아니라 개인이 모르면 시가 표준액. 지목 변경 역시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그 공사비가 되겠고요. 역시 법인이 아니자 모르면 뭐예요? 시가 표준액인데 증강가액이죠. 어떻게 표시되고 있어요? 변경 후 시가 표준액에서 변경 전 시가 표준액을 뺀 금액으로, 그죠? 증가액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과표 면세점 얼마? 50만 원 이하면 부과 않겠다. 연부취득은 연부금 가지고 가자고 연부금은 총액으로 판단하고요. 토지와 건물 인접한 1년 이내의 취득분은 한 건으로 봐가지고 판단한다.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 관련해가지고 그 통합 과정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취득세 2% 중과기준세율과 뭐예요? 그 등록세, 소유권 등 알파세율이 합쳐져서 현행 취득세 표준세율이 정해졌다고 했습니다. 세율은 표준세율과 중과세율과 특례세율. 표준세율은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는 세율이고요. 다음과 같이 표준세율은 자 유상, 무상, 상속, 증여, 온시, 분할 구분해가지고 세율이 다릅니다. 반드시 구분이 암기돼야 해요. 주택은 1에서 3%인데요. 6억, 9억 구간으로 나눠져 있고요. 6억 이하가 1%고 6억, 9억 사이는 함수식으로 되어 있고 9억 초과가 3%인데 이때 어떤 특례가 있어요? 신축한 이후에 그 부수 토지를 주택 땅을 사면 유상 승계 취득으로 보지 않아요? 1에서 3% 적용하지 않고 뭐예요? 4% 적용한다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네. 중과세율 4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어렵다면 나머지를 쓱 보시고 다주택자 부분만 좀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알듯이 주택 수에 따라서 그죠? 네? 8%, 12%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법인은 무조건 12%고요. 무상취득도 뭐예요? 조정지역 3억 이상은 12%가 적용돼요. 따라서 주택수가 누구냐 따져야 할 텐데 각각 신탁주택은 위탁자, 입주권, 분양권, 오피스텔은 그 소유자들이 주택수로 계산한다는 거고요. 다음의 경우는 주택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방 저가주택과 상속주택 기억하세요. 5년간 상속. 그 다음에 특례세율은 뭐예요? 취득하고 등기한 걸 전제로 한 표준세율에서 자, 취득은 아니면서 등기를 하는 경우, 형식상 취득의 경우가 알파세율만 적용한다는 이야기는 표준세율에서 중과기준을 뺀 세율로 그저 적용한다가 되고 취득이지만 등기를 하지 않는 대표 간주취득 등은 뭐예요? 2% 그죠? 중과세율이 적용된다고 그랬죠? 그 케이스가 이게 형식상 취득입니다. 판매, 대살거니까 형식에 불과하니까 특례, 상속과 합병, 특례, 분할, 그죠? 5번, 6번은 분할입니다. 내가 차 좋으니까 특례. 건물 이전하는 경우 특례, 벌채할 목적 후 임목취득한 경우도 특례. 그 다음에 중과기준세율 적용되는 거 간주취득이에요. 4가지 기억하시고요. 중에서 개수 주의해야 해요. 가액이 증가한 경우가 특례죠. 면적이 증가한 경우는 온시취득으로 얘는 표준세율 2.8%가 적용됩니다. 그 외에 묘지를 취득하거나 또 임시건축 1년 초과한 경우는 특례가 적용되네요. 같이. 자, 다음 시간에는 뭐예요? 비과세하고 절체하고 등록세하고 재산세하고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